자, 중1 국어 교과서 읽기입니다. 비상 교과서고요. 저자는 김진수 교과서예요. 2학기입니다. 2학기 1단원 비판적으로 듣고 대체가 아니구나. 매체로 표현하고 요거 되겠죠. 자, 소단어는 총 3개.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인터넷 매체 표현하기,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예요, 읽기. 왜 배울까? 패스. 뭘 배울까? 패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 자, 타당성이라는 말이 뭘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타당성이라 하는 것은 그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적절해?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이게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타당성을 따져봐라 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적절한지 요거를 생각해 주는 게 타당성이에요. 자, 그림 나오죠? 모든 크레타섬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요렇게 해놨네요. 모든 크레타섬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크레타섬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요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패스. 학습활동 이해. 다음 만화를 보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담긴 말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말 재밌다고 하니 내일 당장 이 영화를 보러 가야지. 이 영화는 모든 장면을 해외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영화가 재밌대요. 그 근거가 해외에서 촬영해서 재밌다. 자, 근데 지금 이 여학생이 판단하는 근거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렇게 해버렸어요. 맞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어떤 상대의 말을 듣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죠. 영화가 왜 이렇게 재미없지? 분명히 재미있다고 했는데, 예, 그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어디 보자.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담긴 말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느냐? 비판적 태도로 들어야 돼요. 이때 비판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 합리적인지, 믿을 수 있는지, 공정한지 요거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토론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방법을 알아보자. 오늘 3회자. 오늘은 청소년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책 논제라고 해요. 요런 것을. 그래서 이 토론은 정책 토론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 정책 토론. 먼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미. 청소년기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기사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보았습니다. 많은 청소년 연예인이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방송일 때문에 학교 수업에 빠진 적이 있다. 요게 이제 문제. 저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학습권을 왜 보장해야 되느냐? 바로 위. 청소년기에는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 학습권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 청소년 연예인의 80%가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없고 잠재적 역량을 발견하고 개발하기도 힘들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한해야 된다. 소연. 최근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잠시 방황하던 한 중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에 감동을 받아 예전처럼 성실한 학생이 됐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건 조금 주장에 대한 근거가 조금 부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서 안 된다. 자, 그런데 위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이죠. 그쵸? 이러다 보니까 학습권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소연 학생은 연예인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청소년이 아닌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주장 및 근거는 적절하지가 않네. 자, 얼마 전 연예인이 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자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항상 저를 먼저 챙겨주는 좋은 친구였는데 연예인이 되었다고 저를 무시하더군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이 연예계에 진출한 것을 제안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죠. 왜냐면은 인성이 쉽게 변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좀 일부분을,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일부분을 전체로 확대 해석을 했는데 잘못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주장과 근거 구분,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분하고 해야 되고요. 기준을 세워 판단하기, 근거와 주장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가?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는 없는가?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 되겠다. 자, 그래서 두 친구가 지금 조금 맞지가 않죠. 근거가 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또 있었습니다.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다음 내용 또 볼까요? 자, 토론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개념.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의사소통 과정. 이게 토론이고, 특성. 대립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말하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와 규칙을 준수한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자, 이번엔 다른 친구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영재. 저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강연을 들었는데 모든 강연자께서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반대하는 근거가 되겠죠? 제한 반대입니다. 연예인이 되길 바라는 청소년들은 어느 때든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준서. 저는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찬성이네. 왜냐하면 우리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부적절하다. 지민,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면 청소년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회에 각 세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문화를 이끌어갈 청소년 연예인들이 없다면 청소년 드라마, 청소년 영화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들이 연예계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우리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보니 청소년 문화는 청소년 연예인들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 연예계 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민이는 좀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보자. 자,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찬성 측.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해야 된다. 자, 근거는 수미, 정우, 준서였고요. 수미는 청소년이 연예인이 되면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다. 아, 이건 좀 적절하죠. 예, 적절한 근거입니다. 정우, 청소년 시기에 연예인이 되면 인성이 쉽게 변할 수 있다. 아, 이건 좀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준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수미가 청소년의 연예계 좀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다른 정보를 좀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정보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부적절하죠. 자, 이번엔 반대측.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소연,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듯이 청소년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아, 이건 조금 적절하죠. 적절성.
자,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소연이, 연예인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연예계 진출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예인이 뭐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청소년이 아닌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지민. 청소년들이 연예계로 활발하게 진출하여 청소년 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다음은 이 토론을 들은 학생들이 각 토론자의 주장한 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토론자 이름을 써보자. 나는 소연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근거와 주장 사이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야. 소연이 근거와 주장에 대한 연관성이 떨어진다. 연관성이 떨어져는 주장 소연이. 나는 정우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하나의 사례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야. 자, 정우 아까 얘기했죠.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저질렀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 나는 준서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주장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죠? 준서가 다른 정보, 즉 공부 잘하고 똑똑한 수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론의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해보자. 그리고 친구들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이 타당한 서로 판단해보자. 한번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게 중요하네요. 주장이 담긴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첫 번째, 근거와 주장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 근거로부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판단.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보가 없는지 판단. 요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타당성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적용학습. 다음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어느 학생의 연설이다. 연설을 듣고 타당성을 판단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희망중학교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학생회장 후보 기호가 최준서입니다. 여러분은 낙타라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이렇게 낙타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흥미 유발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청중들한테 좀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저는 섬김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낙타를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른다? 섬김. 자, 이게 바로 뭡니? 지금 이 최준서라는 학생의 어떤 그 후보로서의 어떤 태도, 자세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모 하나도 가르기 힘든 사막에서 주인을 태우고 목적지를 묵묵히 향하는 낙타. 이런 낙타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저를 학생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낙타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다음 4가지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의형제, 의자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공약 첫 번째네요.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두 명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의형제, 의자매를 맺어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도록 의형제, 의자매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 되어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거 말이 좀 안 나다, 그치? 왜 안 될까요? 위에서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의형제, 의자매를 맺어 서로 돕고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학년의 선후배들과 맺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부적절하다. 자, 연결이 안 되네. 둘째,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최근 제 누리소통망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 학생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무려 3명의 학생이 건의함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3명? 따라서 제가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여러 학생의 소중한 의견에 따라 학교 곳곳에 건의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근거가 좀 부족하죠.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셋째,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온 학생들을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오. 얼마 전 아침 식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아침 식사를 매일 풍성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야, 이게 좋은 공약이긴 한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돼? 마지막으로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자치회는 한 학기에 한 번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학생자치회를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각 학급 회의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논의하겠습니다. 학생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대표인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므로 많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요 네 번째 공약은 조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봤었던 이 세 가지 공약들은 글쎄요. 자,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해. 하지만 낙타와 같은 성김의 자세로 여러분과 소통한다면 희망중학교 학생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최준서에게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부족한 연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땡큐. 자, 그리고 1번은 준서 학생의 연설 공약과 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둔 게 되겠죠. 자, 공약 첫 번째, 의형제 의자매 제도 실시. 이렇게 하면 반 친구들이 단합이 잘 되어 즐거운 학교 생활에 갈 것이다. 공약 두 번째, 건의함을 설치하겠다. 3명의 학생이 설치해달라고 답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매일 아침 식사 제공하겠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약 네 번째, 학생 자치화를 활성화하겠다. 많은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 공약 4만 좀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좀 부적절한 그런 공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당한지 판단해 보자. 공약 1, 타당하지 않다. 의형제 의자매제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반 친구들의 단합이 잘 되는 것 사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연관성이 없고 공약이 타당하지 않다.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로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적은 사례를 일반화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 의견이 학생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세 번째, 타당하지 않다. 학생 수준에서 실천할 수 없는 공약 제시. 그렇지. 아침밥을 어떻게 할 거야? 공약 네 번째는 타당하다. 어떤 집단의 문제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약 4는 타당하다. 자, 활동마당입니다. 상식의 타당성 채우기. 만리장성은 정말 달에서도 보일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건 정말 반가운 표시일까? 자,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궁금증. 우리는 상식으로 알려진 말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한다. 상식으로 알려진 말의 타당성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판단하고 내용을 발표해보자. 저희 모둠에서는 만리장성은 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라는 말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보여? 안 보여.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평균 38만 4,400km로 달에서 보는 지구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보다 단지 약 4배 정도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의 길이는 약 2,700km이지만 폭은 대략 4.5에서 9m 정도라고 합니다. 아무리 긴 머리카락이라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지 않듯이 만리장성도 수천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폴로 12호를 타고 달에 갔던 우주비행소 앨런비는 그의 지구 감상기에서 지구는 대부분 하얗고 일부는 푸르며 군데군데 노란 덩어리가 있고 또 얼마가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구일 뿐이다. 육안으로는 지구의 어떤 인공 구조물도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 나왔죠. 따라서 만리장성은 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상식으로 알려진 말 중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것을 모든 별로 찾아보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반갑다는 표시다. 어린이가 텔레비전을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등등등등 이렇게 있네요. 자, 이거는 모둠 활동인데 그냥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책, 신문 기사 이것을 인쇄 자료, 문헌 자료라고 그래. 문헌 자료. 문헌 자료. 방송, 라디오나 또는 TV 이것을 이제 방송 자료. 인터넷 같은 것은 인터넷 자료라고도 하죠. 네, 인터넷 자료. 기타 이렇게 있는데
자, 학술지에 제시된 논문에 따르면 20, 50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눈썹의 짙은 정도가 사람의 인상을 판단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방송.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사람 얼굴 사진을, 이거 뭐죠? 아, 이거구나.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건 눈보다 눈썹이다. 요 내용이네요. 아, 요거 패스할게요. 패스. 자, 이렇게 해서 1-1 타당성 판단하면 듣기 설명 예, 읽기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해서 1-2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요거를 보도록 하지요. 인터넷 매체가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여 말해보자. 이렇게 해놨네. 뿅. 예, 스마트폰, 뭐 패드, 노트북 이게 뿅 없어지는 거야. 학습활동 이해. 심심한데 학교 노래집 게시판 확인해 볼까? 학생가요제.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보를 좀 확인해 주고 있죠? 제목, 행복중학교 학생가요제 참가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자치회, 작성일, 조회수, 첨부, 학생가요제 참가 신청서. 행복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학생가요제 곧 시작됩니다. 끼와 재능이 많은 행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 참가 신청서와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요까지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예선 결과,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 드립니다. 자, 여기 하이퍼링크라는 말이 있죠.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전자문서에서, 인터넷에서. 요렇게 이게 클릭이나 또는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문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나오죠. 그렇게 걸어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한다. 번지의 제왕, 예선 결과를 발표한 결국은 댓글이죠. 인터넷 게시물의 특징,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선 결과 발표는 어떻게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빠졌군요. 방금 게시판 내용 수정했습니다. 학생 가요제라니 엄청 재밌겠니 기대됩니다. 몇 개 조가 예선을 통과하나요? 그리고 1학년 나갈 수 있나요? 작년에는 10개 조가 나왔어요. 1학년엔 강 찌그러져 있어라. 근데 웬 미냐? 못생겼듯이 키키키키키키. 예, 항상 요런 친구들이 있지, 그치? 이 사회 부적응하는, 사회에 적응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와, 내가 나가줘야지. 혼자보단 더 좋긴 했는데 누구랑 나갈까? 반 대화창에서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자, 그래서 요렇게 단체 대화, 단톡방 들어가 있네. 얘들아, 학교 홈피 봤어? 학생가요제 같이 나가볼래? 자, 이렇게 줄임말 쓰죠. 홈피, 크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사용할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친구들 가요제라고 재미는 있겠지만 무대에서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난 노래를 못해 나갈 수 없지만 응원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반에서 유진이만큼 노래를 잘하는 건 상호 아닌가? 오, 이런 거라면 내가 나가야지. 자, 요렇게. 그래서 소미, 오, 가요제 꿀잼. 그래는 난 무대는 부끄부끄. 자, 이런 게 다 이제 채팅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이 되겠죠? 난 노래를 못해서 같이 나갈 수 없지만 유진이가 나가면 열심히 응원할게. 흐흐. 자, 이렇게 이제 띄어쓰기를 그렇지? 띄어쓰기를 안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할 때는 목미, 레알 없어, 류유.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해서 같이 나가자. 선착순 한 명. 솔까말. 야, 이거 지금도 쓰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우리 반에서 유진이만큼 노래 잘하는 애는 상호잖아. 인정? 상호 강추. 짜잔. 자, 이렇게 이모티콘도 쓰고 있죠. 상호님 등장이요. 유진아 나랑 하자. 상호야 더럽. 예, 그러니까 영어 더럽. 요것을 이제 그냥 한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그림말 사용하고 있고. 요게 이제 특징이 되겠다. 그치? 예, 톡방의 특징, 단체 대화의 특징입니다. 상호랑 같이 하면 멋진 무대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르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야겠다. 자, 어떤 블로그를 좀 찾아봤네. 최신가요 안무 동영상 및 가사 모음. 힘을 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시 참고 이겨내면 더 어쩌고 저쩌고. 자, 블로그에서 시청각 자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았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구나. 예, 연습. 탁. 자, 참가 신청서 제출했고 예선 통과 소식만 기다리면 돼. 우리 예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열심히 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자신들이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내놨습니다. 부르르르르. 누구지? 행복중학교 가요제 예선 통과. 예비 소집 꼭 참석봐라. 예선 통과했습니다. 야호, 예선 통과. 전자우편으로도 예선 합격 소식이 왔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거 이제 하이퍼링크가 되는 거죠.
주소를 누르니 학교 누리집의 예선 결과 공지로 바로 이동하네. 3번 친구들도 예선을 통과했구나. 이 하이퍼라는 말 자체가 하이퍼, 초월이라는 뜻이 있어. 초월. 링크, 연결. 그래서 이걸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둠치. 자, 뭐 공연했네. 수고했어, 유준아. 우리 잘한 거 맞지? 그럼 함성 너도 그렇잖아. 뭐지? 우리 공연 소식에 벌써 누리소통망에 올라왔어. SNS. 정말 빠르다.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봐. 행복중학교 애들은 노래 엄청 잘해. 이 친구들 제대로인데 우리 연예기획사에 들어오라고 제안해야겠어. 와, 이 동영 진짜 멋있다. 너 공연. 자, 어떻게 됐어요? 파급 효과가 있죠? SNS에 올리면은 순식간에 이런 정보와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자, 중요한 게 있네. 인터넷 매체 특성.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문자, 소리,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 혼합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매체 특성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유진이 학생 가요제에 나가는 과정을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인터넷 매체 특성을 보기에서 찾아 표시해 보자.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예요. 앞에서 봤었던 거.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문자, 소리, 사진, 그림, 동영상 등 혼합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 없이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고 정보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순서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자유롭게 옮기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을 통해 매체 특성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자, 가는 이제 메시지가 왔고요. 나는 전자우편이 왔네. 내용,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림, 예비 소집 일시 장소를 알림, 형식, 내용을 짧게 쓰고 항목을 나누어 표시했다. 그쵸? 항목을 나누어 표시했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일시, 장소, 이렇게. 문장 보호 생략했고, 띄어쓰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가요? 그러네. 행복중학교 가요제 예선 통과, 예비 소집 꼭 참석 바라. 예, 띄어쓰기 안 했고,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전자우편이 되는 거고, 가요제 예선 통과를 알렸고, 예선 통과 조회수를 알렸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 누리집 주소를 알려주고, 본선 예비 소집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본선 예비 소집 때 할 일을 알리고, 형식, 내용을 길게 쓰고 줄글 형식이고요. 문장부가 있고, 띄어쓰기 지켰고, 존댓말을 사용했다.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까닭을 말해보자. 쉬워요. 왜냐하면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매체가 다름. 그러니까 가는 휴대폰 메시지고 나는 전자우편입니다. 그래서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내용과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어떻다? 가는요, 좀 짤막짤막하게 보낼 수밖에 없고 나는 보다 더 생생하고 자세하게 보낼 수가 있다. 3. 다음 온라인 대화에 나타나는 인터넷 매체의 글쓰기 방식을 알아보자. 얘들아 학교 홈피 봤어? 아까 봤었던 내용이죠? 단체 대화. 자,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온라인 대화에 나타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림말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방식, 어법에 맞지 않는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사용하고 외래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고요. 낱말의 초성자만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말을 사용하죠. 자, 사용하는 까닭. 온라인 대회에서는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말을 축약하거나 생략한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대화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신조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재미. 따라서 온라인 대화는 어떻습니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달하려고 자신의 어떤 표정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또 이용하기도 하죠. 일과 같은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말해요. 너무 쉽죠, 이거는. 우리말 훼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말투를 쓰면은 좀 뭐랄까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죠? 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뭐 좀 말 좀 짧게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네 번째. 다음 인터넷 게시판과 누리소통망의 댓글을 보고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쓸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 자,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가의 순대델라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나의 왕자탄 백망 요렇게 썼어요. 댓글 문제점. 순대델라 문제점.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비속어를 사용했어요. 나의 왕자탄 백만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댓글에 달아 상대를 비방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글 쓰기 전에, 예,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내가 쓰려고 하는 것처럼 썼으면은 내가 기분이 어떨까? 그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게 자체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자, 고쳐 쓴 댓글. 네, 1학년도 가요제에 참가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무대 보여주세요. 정말 훌륭한 무대였어요. 이번에 우리는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예선 통과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적용학습. 자,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로그에 자신의 취미에 가는 글을 써보자. 글을 쓸 때는 글쓰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글쓰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뭘 하냐?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주제, 독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매체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 블로그라고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 주제, 독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뭡니까? 자료 수집이야, 자료 수집. 그 다음 할 게 자료에는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은 이제 문헌 자료가 있고 문헌 자료는 뭐 책 또는 뭐 신문 등 이런 문헌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자료도 있어요? 방송 자료, 라디오나 TV 자료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 자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면담할 수도 있죠. 면담, 뭐 인터뷰 같은 경우 또는 뭐 방문 조사, 현장 조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다 쓰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선정해야 돼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정해야 돼요. 모든 자료를 다 쓸 수가 없다. 자, 지금 블로그에 쓰는 것이다 보니까 어때요? 시청각자를 좀 쓰면 좋겠죠? 그래서 글, 사진, 그림, 음악, 동영상 이런 식으로 자료를 모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 선정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개요짜기. 그래서 뭐 처음, 중간, 끝. 처음에 어떤 내용, 중간에 어떤 내용, 끝부분에 어떤 내용. 요거를 정한 다음에 이제 쓰는 거죠. 자, 뭐 예문이 나와 있는데 빠르게 좀 볼까요? 자,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사진이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나는 공간입니다. 자, 이 블로그의 어떤 성격도 제시를 해주고 있네. 제목,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 놀이기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바람을 싱싱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재미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우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자전거 운전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안전장비를 필수로 착용한다.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때 안전모를 쓸 때에는 머리와 안전모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 2.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를 주로 이용한다. 부득이하게 인도에서 탈 때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장자리를 이용한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간다. 3.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타이어의 공기, 브레이크, 체인, 안장 등을 확인하여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자, 이렇게 3가지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이게 인터넷 블로그 글이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도 이렇게 댓글 달 수가 있겠죠.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려나. 누리꾼들아, 이것만은. 누리꾼이 뭐니?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 누리꾼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 뭐가 있어요? 네티즌. 우리 이것만은 아마 좀 지켜야 될 거예요. 네티켓. 이게 되겠네. 자,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협박한 적이 있다. 오, 왜? 다른 사람의 계정을 몰래 사용한 적이 있다. 아이고. 인터넷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퍼뜨린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하거나 폭을 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도 전자우편에 쫓기던 계속해서 보는 적이 있다. 뭐 스토킹하네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요즘 좀 문제가 되는 게 딥페이크. 요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허락받고 해요. 네. 패스. 자, 누리꾼 예절 약속. 다른 사람 따돌리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진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유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폭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상대가 싫어하면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 반드시 허락을 받고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원 이 내용 읽기 마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자, 다음 영상과 글 중 어느 것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그 까닭도 말해보자. 누가 봐도 영상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글을 볼 때는 이게 문자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읽으면 읽기. 예, 시각 정보가 되는 거고, 이 시각 정보가 뇌로 가서 이미지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라는 과정은 좀 복잡한 과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보면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조금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을 연습하고 싶어요. 판단 과정을 연습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영상보다는 글로 보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글은 종합사고 판단 과정이기 때문에. 자, 영상 제작 과정. 다음 영상을 보고 영상 제작 과정을 정리해보자. 우리는 영상이 없으니까. 아이폰 쓰고 있구나. 예. 자, 똑같아요. 계획하기. 영상의 주제와 갈래, 시청 대상 등을 정한다. 정했어요. 그쵸? 주제, 갈래, 시청 대상. 이게 글쓰기하고 똑같아요. 글쓰기랑. 그 다음 뭐합니까? 기획안 작성하기. 제목, 기획 의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성, 대사나 동작, 촬영 기법 등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야기판 작성. 이야기판은 다른 말로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영화 만들 때 이거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영상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의 정보를 정리. 그 다음 이제 뭐합니까? 촬영하는 거죠.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고, 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편집해야지. 촬영한 영상에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을 추가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 그리고 나서 감상하고 평가하기. 완성된 영상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작 과정 여러분들 꼭 정리하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 단계별 영상 제작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자, 1단계 계획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획할 내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제, 목적, 시청 대상, 갈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는 중학생의 첫사랑, 목적은 학교 영상제 출품하기 위해, 시청 대상은 우리 학교 학생, 갈래는 단편 영화. 자, 2단계 기획안 작성하기. 자, 기획안에서는 제목, 기획 의도, 갈래, 상영 시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그리고 제작 일정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은 짝, 기획 의도는 중학생의 첫사랑 표현, 갈래는 단편 영화, 상영 시간은 9분 내외, 주요 내용.
마음이 착한 민우는 새학기 첫날 여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다. 민우와 여름이는 짝이 되고 둘은 다른 짝들과 다르게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러나 어느 날 민우는 여름이 오빠를 남자친구로 오해하여 일부러 여름이를 멀리한다. 일주일 후 횡단보도 앞에서 여름이와 마주 민우는 여름이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뭐야 이거? 에이. 역할 분담 이렇게 해놨고 제작 일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1. 영상 제작 기획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하는지 말해보자. 요게 되겠죠. 2. 영상을 제작할 때 각 역할의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보자. 감독, 연기, 촬영, 편집 등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 시나리오. 자, 이거는 뭐 시나리오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사, 행동, 그 다음에 소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글로 쓴 거고요. 촬영은 찍으면 되는 거고, 연기, 배역에 맞게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되고, 미술, 촬영 장소를 미리 섭외하고, 의상과 소품 등을 준비, 편집, 촬영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 자막을 넣는다거나, 어떤 영상 효과를 준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하죠. 자, 나란의 모둠에서 작성한 시나리오와 이야기판을 비교해보고 이야기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자. 시나리오. 자, 그래서 시나리오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각본 또는 대본이고요. 구성 요소는 대사, 지문, 장면 표시, 해설로 되어 있다. 근데 이야기판은 이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여러분들 웹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개념, 화면 상황과 구도를 나타내는 문서, 구성 요소, 장면 그림, 장면 내용, 촬영 방법,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등등. 자, 씬 넘버 5 교실안 선생님.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든 불만이 많으니 선생님이 정해준 자리에 앉기로 하자. 오른쪽 구석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지문이라고 하죠. 지문 또는 지시문. 그래서 배우들이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써놓은 것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로쳐서 나오고요. 우선 이 자리부터 남자는 가나다 순으로 앉고 여자는 그 옆에 가나다 순으로 앉는다. 그럼 선생님이 명단을 불러줄게. 남자 첫 번째 자리는 강민우, 그 옆자리는 한여름, 그리고 그 뒷자리는 강채호, 하지민.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든다. 자, 이건 나레이션이죠. 나레이션. 그렇게 나와 여름이는 짝이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구? 바로 어디 갔어? 강민우. 그쵸? 강민우 목소리가 나레이션이 되는 거고, 이거는 효과음입니다. 효과음. 두근, 두근, 두근. 민우의 빨라진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린다. 요게 이제 이야기판이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이야기판, 스토리보드가 나와 있어요. 자, 나를 가와 비교해보고 나의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정리해보자. 장면을 더 잘게 나눈 제시,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추가, 각 장면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대사, 음악, 효과음, 자막 등 편집에서 사용한 요소를 제시. 때문에 보통은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요.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판을 만듭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촬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야기판에다가 적어 넣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영상 제작 과정에서 이야기판이 필요한 까다. 이게 있어야지만 어떤 촬영 순서랄지 아니면 배우의 연기랄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줄지를 미리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이야기판의 필요성, 촬영할 장면과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촬영 및 편집 방향을 공유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4단계 촬영.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나란의 무덤이 가나와 같이 촬영 가당을 써보자. 롱샷, 아주 먼 거리. 자, 요거 촬영 방식이에요. 롱샷. 촬영기를 대상에게서 멀게 하여 전체 경치가 보이도록 하는 촬영 방법. 풀샷. 대상의 머리부터 발까지가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하는 방법. 뭐라고 해야 돼? 웨이스샷. 대상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화면에 보이도록 하는 장면. 클로즈업. 대상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보이도록 하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눈높이 앵글. 촬영기를 대상의 눈높이와 수평을 이루고 놓고 촬영하는 방법. 하이 앵글. 촬영기를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방법.
로우 앵글 촬영기를 대상보다 낮은 위치에 놓고 촬영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장면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자, 얘가 롱샷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풀샷이 되겠네. 그 다음에 허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들은 웨이샷 뭐 다도 될 테고 라도 될 겁니다. 다만 이 눈높이가 좀 다르죠. 클로즈업 자 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 앵글에 따라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앵글 바로 다에 해당이 될 테고 로우 앵글 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촬영 방법하고 촬영된 그림 사진하고 매칭하는 것 연결하는 것 연습 꼭 해야 됩니다. 네, 편집하기. 다음 영상의 편집 전후를 비교해보고 영상에서 음악, 효과음, 자막 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너무 당연한 거죠. 음악을 사용하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거나 장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효과음이 있으면 장면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자막, 영상을 통해 전하려는 바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시청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달라진 점, 편집 전, 편집 후 달라진 점과 효과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상. 뭐 보고서 이제 감상하면 되겠죠. 패스. 자, 적용학습입니다. 함께 책 읽기. 책을 읽을 때는 너무 당연해요. 무슨 책을 읽을까 선정합니다. 선정할 때에는 자신의 또 목적에 맞게 내가 이걸 왜 읽느냐, 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게, 그리고 관심사, 자신의 흥미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수준, 너무 어려운 책은 또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을 선정하면 되죠. 책을 읽을 때는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자, 이 부분은 이제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자,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자, 똑같죠? 1단계 계획하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주제, 목적, 시청 대상, 갈래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뭘 만듭니까? 기획안을 만들면 되겠죠? 제목, 갈래, 기획 의도, 상영 시간, 주요 내용, 역할 분담, 제작 일정. 그 다음에는 이제 시나리오 및 이야기판을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촬영이죠.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편집하고 마지막에서는 서로 감상, 평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어휘력 키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지를 읽고 친구 집에 가기 위해 타야 할 버스 번호를 알아맞혀보자. 안녕 친구야. 우리 집에 올 때 타야 할 버스 번호가 궁금하지?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낱말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버스 번호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조금 이따가 집에서 보자. 첫 번째 자리 번호,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타당성. 두 번째 자리 번호, 정부, 정당, 입 후보자 등이 어떤 일을 실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공약. 그래서 공약은요, 공적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자리 번호,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문자의 기호, 숫자 등을 조합하여 맞는 그림 문자, 그림말. 네 번째 자리 번호, 영화나 텔레비전 등에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 자막. 이렇게 되어 있네. 버스 번호가 5724구나. 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자. 매체, 오류, 출마, 판단, 편집. 감독은 그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했다 라고 하면은 그 장면 빼버리는 거죠. 재민이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다. 그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감추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방송 매체에서 우리나라 선수의 메달 획득 소식을 보도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집안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미루셨다. 좋습니다. 이렇게 단어들 편집, 출마, 오류, 매체, 판단 있었습니다. 3. 다음을 참고하여 인터넷 매체와 관련된 낱말들의 수나 어가 무엇인지 찾아 써보자.
순화어란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등을 알기 쉽고 규범적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순화한 말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팝업창의 순화어는 알림창이다. 리플은 댓글로, 링크는 연결, 메신저는 쪽지창, 이메일은 전자우편, 스마트폰 똑똑전화. 이건 약간 좀 그러네. 홈페이지는 누리집,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는 누리소통망. 뭐 나머지 말들은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쪽지창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고 그냥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똑똑 손전화, 스마트폰, 글쎄요, 요거는 거의 안 쓰고 있다, 그죠? 네. 단원의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좀 빠르게 좀 읽어왔지만 이번 시간에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와 인터넷 매체로 표현하기, 그리고 책 읽고 영상으로 표현하기 등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용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지 받아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 관련 문제들도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자, 1단원 읽기 마칩니다. 끝.